10월 12일 국민캠프 데일리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지역별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이 모두 광주로 출동했습니다. 가서 주민들도 만났고요. 또 5.18 민주미지도 참배하고 또 최고 의원 회의도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와 호남과의 우리의 소통 방식을 이야기하고 비전도 발표하셨습니다. 참 국민의힘 또 보수 정부로서는 참 광주, 전남, 전북 저희가 많이 소통되고 또 정을 쏟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제 이상일 우리 국민캠프 대변인께서 광주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현장을 몸소 체험하셨었는데 어땠습니까? 분위기? 예, 일단 제가 대변인이 아니고 공보실장입니다. 네, 저는 고향이 전남 한평입니다. 이 광주에 가서 또 많은 지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정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전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그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 공정과 정의, 상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광주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북에서도 오시고요. 광주에 다른 군 단위에 계신 국민들께서도 오시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또 얼굴도 보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당 전체가 지난해 총선 이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18 국립민주묘지에 가셔가지고 무릎 사과를 하셨죠. 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광주 민주 항쟁과 관련해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었고 저희 당도 사실은 광주의 그 민주 항쟁, 반독재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이런저런 좀 이상한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 당 차원에서 좀 부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호남 전체에 대한 어떤 홀대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전국 정당화가 돼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이 나라의 모든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시고 실천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시절에 작년에 우리 당의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운천 지금 의원이 재선 의원이시죠. 전라북도 출신이고 이분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통합위원회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국민통합위원회가 호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이 호남의 제2의 지역구를 갖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남에 계신 의원들도 호남에 다 하나씩 맡고 계세요. 지역구를.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소화해가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 호남 지역의 소위 예산도 제2의 지역구를 가진 뭐 영남의 의원, 수도권 의원, 충청권 의원들이 호남의 예산도 좀 더 많이 따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호남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당원들이 정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8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 특히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
이분들이 함께 가셔서 5.18 묘역 참배하시고 최고위원회에 함께 열고 그래서 호남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또 윤석열 후보는 별도의 광주 전남 선대위 발족식을 또 했고요. 광주 전남 지역 기자간담회도 하셨고 국가청년회의라는 게 창립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이 불공정과 불의와 몰상식의 이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기를 바라는 그 청년들이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청년회의라는 소위 단체를 만들어서 어제 창립총회를 했고 호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명예청년위원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며 양무 청년, 시무 미래, 청년이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상일 공보실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호남에 우리 국민의힘 그 당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족되고 이후에 저희 국민캠프 선대위도 호남에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 정책을 펼쳐서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어느 정도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이 호남에서 늘었는지를 제가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합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호남의 전체 당원 수가 한 2,100명 정도 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려 15,000명, 6,000명 정도로 당원 수가 늘어났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2차, 3차부터 당원들이 당원 선거인단으로 지금 투표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2차 경선 때 지난 그 2차 경선 때 호남의 당원 수가 책임당원 등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이 5,000명이 조금 못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협에서 또 우리 선대위에서 당원들이 가입한 것을 저희가 거림잡아 집계를 해보니까 호남의 당원 선거인단이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 어제 분위기들 광주 그리고 또 호남의 분위기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이번에 적어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통합 후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되겠지요.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15% 20%를 득표를 하느냐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숙제인 통합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한번 이번 정부에서는 풀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집권 이후에 어떤 정부, 어떤 정부의 성격을 가느냐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호남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을 들여서 호남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 후보가 적극적인 지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저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울림이 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광주 전남 선대위 발족식, 그다음 광주 전남 기자 간담회에서 5.18 정신을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이 호남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독재 투쟁의 소위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 특히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특히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적은 거의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그리고 일부 호남 인사 소위 중용을 했죠. 현 정부에서도. 그리고는 그게 거의 끝이 아니냐.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이 발전, 도약은 너무나 더디다른 이야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면서 수십 년간 호남 지역이 발전이 더뎠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18 정신을 호남의 발전과 미래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입니다. 말로 호남의 정신 다 계승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호남의 그 정신이 호남의 발전으로 연결이 돼서 호남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호남에서 행복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정치의 도리가 아니냐. 어제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조하는 건 호남의 반독재 투쟁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정신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고 플러스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이 뭐냐. 이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셨냐면 수십 년 동안 더디게 성장해온 이 호남의 문제, 이거를 본인이 집권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호남의 도약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 지역에 대해서 광주, 전남북에 대한 공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요. 광주는 지금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에 비하면 월급 거의 절반쯤 되는 그런 그 소위 광주형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이 광주가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잘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죠. 기반을 갖고 있고 또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는 그 민노총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이 났어요.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어도 우리는 정말 노사 갈등 없이 행복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광주는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AI. 그렇습니다. AI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이쪽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거고 전남은 고흥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우주센터.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또 이미 선진국들은 뭐 우주로 많이 나가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후발주자이지만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이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전남은 지금 사실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의 또 중심지가 되도록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전라북도는 사실 새만금 사업이 뭐 계속 뭐 정부 예산을 이제 많이 소위 이제 가져가서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양 새만금 사업이 시작이 된 만큼 그 역시 더디게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집중 지원을 해서 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호남이 그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디게 이렇게 성장해 온 거를 좀 훨씬 빠른 속도로 호남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5.18 정신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겠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호남에 계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자기들이 이 원했던 거지만 어떤 후보도 이렇게 호남의 도약과 5.18 정신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이 후보의 공약이 호남에서 저는 상당히 통할 것 같고요. 호남에 대한 이 후보의 국민 통합 의지, 또 호남의 도약 발전의 의지를 어제 충분히 보여준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공보실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덧붙인다면 참 호남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또 곡창지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후보께서는 스마트팜을 접목시켜서 정말 농업의 본산, 그래서 또 이것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호남의 어떤 새로운 부의 곡창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필요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제 후보께서 또 우리 이상일 고문시장님께서 그 수고 많으니 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후보는 그 일정에 없는 걸 하나 소화를 하셨는데, 일단 광주에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당의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고, 또 후보는 광주 전남 선대위 발족식,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국가청년회의 이제 창립총회 및 호남 발대식 여기서 참석을 하시고 나서 내려오는데 김대중 센터 사장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1층에 김대중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기념관을 안내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후보가 약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당연히 들려야죠. 이렇게 해서 기념관을 이렇게 들러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면서 윤석열 후보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관 쪽에서 방명록을 딱 펼쳤습니다. 그래서 방명록을 좀 작성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무슨 글을 썼냐면, 선비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이어받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비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 어록 중에 가장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선비적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때는 현실에 맞는 실사구시 정책을 써라는 거죠.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 물리면 안 된다는 거고, 네. 탁상 공론은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소주성이야말로 탁상 공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뭐 소득이 소위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비가 증진되고 다시 뭐 소득이 높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건데, 이런 현실에 안 맞는 정책 구사하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청년과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데, 윤석열 후보는 현실에 맞는 실사구시적 정책을 구사하겠다. 그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상인의 현실 감각인데, 그러나 선비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 기자간담회에서도 실사구시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 고루한 이념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국민이 여러 가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에 맞는 아주 적합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대중의 정신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선비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인데, 그걸 딱 아마 끄집어서 그걸 방명록에 썼어요. 그래서 광주 분들이 뭐 굉장히 나름 감동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광주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2시에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막차, SRT 막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저녁에 소주도 이렇게 잠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이 뭐냐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정말 천인 공노할 일이다. 이런 경악스럽고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몸통이 임에 분명한 이재명이 뻔뻔스럽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그러면서도 수사는 받겠다고 하는데 특검은 안 받겠다, 국정조사 안 하겠다, 국감의 증인 채택도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도저히 행동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후보로는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없겠다. 호남
이게 민주당의 주머니 안에 공깃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지지를 하겠고, 다만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좀 지지하기가 어렵다. 그분들로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남은 기간 열심히 해가지고 꼭 국민의힘 후보가 되길 바란다. 될 걸로 믿지만 더 열심히 해서 꼭 후보가 돼주면 호남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 폭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좀 흐뭇한 마음으로 자신감도 얻고 왔습니다. 네. 20% 득표를 향해서 호남에 다녀오신 이상일 국무실장이었습니다. 국민 캠프 10월 12일 데일리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